자, 일단 한번 뜯어보자. 또로론 도로론. 오늘 요거 주신 거는 어디냐면 유통사에서 주신 게 아닙니다. 제조사에서 주셨어요. 제조사에서. 짜라라란. 오늘 제품 지원해 주신 곳은 기가바이트 코리아입니다. 다음으로 기가바이트 코리아. 기가바이트 기가 막혀 기가바이트 코리아. 다음으로 기가바이트에서 유통사를 굳이 꼽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PC 디렉트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실제로 PC 디렉트 써보고 저는 나빴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기가바이트 오늘 해볼 거는 B760M 어로스 요겁니다. 요건데 DDR5예요. DDR5. 얘는 DDR4 모델도 나온다고 하니까 DDR4 모델 기다리시는 분들은 요걸로 가시면 되시고 5 모델 하실 분들은 5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4 모델 쓰시는 이유가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이미 고가야. 그래서 메모리 들어가 있는 메모리가 비싼 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20K 와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좀 더 아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메인보드 값도 싸지고 메모리 값도 싸니까 DDR4로 가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분들의 설정의 결정에 따라서 DDR4로 가든 5로 가든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근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항상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엘리트, 어로스 마스터, 어로스 제품 메인보드는 사실 거의 대부분 평타 치지 않았어요? 디자인, 방열판, 메모리, 그리고 그 외 퍼포먼스라든가 M.2 방열판이라든가 가격적인 부분 생각해보면요, 항상 평타 이상은 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MSI에 박격포가 있다면 기가바이트에는 요 어로스 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로스 엘리트나 어로스 마스터, 마스터는 좀 비싸긴 해. 응? 근데 어로스 엘리트는요, 확실히 진짜 기가바이트의 메인 모델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래 평타 아니면 평타 살짝 이상,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뽑아내주고 그만큼의 디자인을 가지고 그만큼의 값어치와 디자인, 성능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거 제품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네요, 괜찮네요, 말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가 지금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나오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로스 엘리트 AX라는 모델이 있고요. 얘는 딱 봐도 화이트 느낌이 나죠. 어로스 엘리트, 그리고 어로스 마스터 D4, 뒤에 D4는요 DDR4를 얘기하는 거고요. 안 써있는 건 DDR5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고, 어로스 이름만 들어가면은 최소 평타 안 쳐요. 평타 친다고 보면 돼요. 어로스 마스터로 들어가면은 비싸지는 거고. 봐봐, 얘는 어로스라는 얘기가 없잖아. 어로스라는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가형이다. 어로스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평타는 칩니다. 그럼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제품은 정확하게 제품 모델명이 어로스 엘리트 기가바이트 코리아에서 지원해주신 제품이고요. 유통사는 PC 디렉트입니다. 그럼 요거거든요. 어로스 엘리트 가격은 아직 노출이 안 된 것 같은데 720A에 60A, 확실히 상급 모델을 겨냥하고 나온 모델은 아니다. 13400, 13600, 13500 요 세 개를 타깃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이 괜찮게 나오겠죠. B760 어로스 엘리트 제품 요렇게 봐봐. 어때요? 이거 디자인을 보고서도 이 방열판, 왜 이렇게 방열판 두꺼워? 욕해서 미안합니다. 방열판 왜 이렇게 두꺼워요? 실제로 봅시다. 이거는 방열판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평타를 못 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눈이 이상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평타야. 어로스는요, 기가바이트 코리아, 기가바이트에서 밀을 때 어로스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서 가져가면 이 네이밍은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매 포인트로서 어로스라는 단어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가성비를 찾고 싶다, 엘리트. 가성비 필요 없다, 성능, 마스터. 그러면 되는 거예요. 8+4 솔리드 핀, 그리고 전원부 같은 경우는 12+1+1로 들어가고요. 12세대, 13세대 다 호환되는 소켓 들어가 있고요. 야, 근데 히트싱크가 엄청 크고 두꺼워졌다. 확실히 발열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아무래도 CPU 자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CPU에 발열이 많이 나더라도 메인보드의 전원부라든가 전압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게끔 되네요.
울트라 M.2 PCI 4.0 얘도 밑에도 4.0이고요 위에도 4.0이에요 5.0은 없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듀러블 PCI 아머 DDR5 이거 DDR5 동작 속도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V RGB 헤더나 12V RGB 헤더가 있을까요? 5V RGB 헤더 여기 있네. 12V RGB 헤더 5V RGB 헤더 다 구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1, 2, 3, 4 5, 6, 7, 8 8개 정도면은 쏘쏘하죠. 2.5기가 램 포트라든가 다 있을 거 다 있네요. 내장 그래픽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HDMI DP 좋네. 가격만 아주 좋으면 될 것 같아요. 오! 드라이버 모스였네? 드라이버 모스면요 성능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디지털 전원부가 아니었어요? 여기 드라이버 모스라 써있구나. 드라이버 모스. 드라이버 모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디지털 전원부라고 써있는 애보다는 좀 더 효율이 잘 나오는 좋은 제품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XMP는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좋은 놈이에요. 맞아요. 드라이버 모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워의 등급처럼 드라이버 모스라고 얘기하는 게 마케팅적인 요소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좋은 놈을 넣었잖아. 좋은 놈을 넣었으니까 당당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매 포인트로서 마케팅적인 요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나쁠 거 하나 없어요. 동일한 제품, 동일한 가격을 주고 살 거라면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 PCI 4.0 요거는 뭐 어차피 기본적으로 아직 5.0 SSD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7600까지 중급 메인보드가 7600까지요? 확실히 잘 빠졌네. XMP는 7600까지 먹힌다고 합니다. 와우. 메모리를 보호하는 자동 부스터 기능, 듀얼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자, 대략적으로 근데 히트싱크는 진짜 크다. 2배 커진 면적. PCB판 같은 경우는 코퍼로 되어 있고 레이어를 나눠서 2배 많은 구리를 사용했다. 6중 레이어인가 8중 레이어인가 그건 안 나와 있네요. 스마트 펜 이거는 뭐 다들 있는 거니까. 기가바이트 퓨전으로 RGB 한 번에 바꿀 수 있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요 버튼 이 멀티키라는 걸로 아까 메인보드에 달려 있었죠. 요걸로 인해서 바이오스도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써 있는 것 같고 M.2 이제 나사 없네? 이거 나사 없어가지고 이거 테이프로 붙여놓고 못 구해가지고 사기도 애매하고 나사 하나 사는데 배송비가 더 크고 막 이래버리니까 애매하고 뭐 맞는 나사는 없고 근데 M.2 나사가 필요가 없네요. 이거는 아이디어 좋다. 마치 그래픽카드 멀리서 누르는 것처럼 메인보드 비싼 거에 그래픽카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딱 열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돌리면 되네. 이렇게 잠그는 형태네요. 잠그는 형태. 그래픽카드 누를 수 있나봐. 야 비싼 거에만 있지 않았었어요? 에이수스에 비싼 거에 있지 않았었어? 우리 얼마 전에 알아봤을 때 비싼 메인보드에만 그 그래픽카드 누르는 거 옆에 있지 않았었어? 근데 얘는 왜 있어? 얘 비싼 거 아닐 텐데? 봐봐. 내가 말했잖아. 기가바이트 하면 뭐라고요? 어로스라는 네이밍 하나만 가져가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구매 포인트라니까. 평타는 쳐요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은 기가바이트 어로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평타는 친다니까. 야 누구 뭐 컴퓨터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기가바이트 어로스 어때? 라고 하면은 좋지.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마치 에이수스의 터프 느낌이고 로그스틱스 느낌인 거고 MSI의 박격포 게이밍 엣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가지고 후회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자, 구성품은 뭐가 있냐면 사타 2줄. 야 구성품이 없어. 짜란. 야 구성품이 왜 주는 줄 알아요? 원래 이 안에 M.2 나사도 들어있고 뭐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라이젠 보드도 아니지. 거기다가 이제 M.2 나사 이렇게 돌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760 라인업이 쭉 나와 있네요. 760 어로스 마스터, 760 어로스 엘리트, 게이밍 X, DS3H, 프로, 엘리트, 게이밍 X 뭐 드드드드드 이긴 있는데 DDR4 제품은 DDR5 제품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면 돼요. 다음으로 그리고 DDR4 모델도 요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DDR4 모델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새 제품 살 거면은 DDR5 가는 게 낫긴 해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식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요, 메모리 비싸잖아. 비싸게 주고 샀다 라고 하면은 그거 써. 그냥 DDR4 사서. 왜 굳이 DDR5 메모리까지 사? 와우. 짜란. 짠. 새 냄새. 아까 얘기했던 M.2 나사가 이건가 보다. 봐봐. 여기 보면은 뿅. 이거 M.2 나사 없이 그냥 꽂고 뿅 돌렸다가 내면 된다. 그리고 와, 방열판 두꺼워진 거 보소. 봐봐요. 여기 막 방열판 보면은 위에 바로 방열판이 얹어져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길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얘가 길어서 전원부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기에 작업이 되어 있어서 방열판 자체는 겁내 두껍습니다. 아예 통짜예요. 이거 아예 통짜야. 이거 아예 여기가 아예 통짜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안에 비치는 거 보여요? 통짜예요. 안에 공기 흐름 위에서 안쪽에 비워놨고 밑에 한 줄 꺾여서 두껍게 한 줄 여러 개 나눠져 있고 안쪽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야, 방열판에 신경 진짜 많이 썼구나. 당연히 전원부 위에 위치하고 있죠. 전원부 밑에 싹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그냥 방열판이 전원부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USB 포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8개. 평타입니다. 평타. 적으면은 6개, 많으면은 12개까지 거의 들어있는데, 거의 12개는 이제 고급 보드 쪽에나 많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 6개나 8개 정도로 위치하고 있지만, 중급 메인보드는 8개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전원은 8+4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 기억해요? 내 방송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픽카드랑 그런 것들을 뺐다 꼈다 많이 재설치하고 재장착하고 뭐 케이스 가리하고 막 이러면서 요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부러졌잖아. 요거 결국에 부러졌잖아요. 빼기도 존나 힘들고 결국엔 부러졌잖아. 그래서 손가락에 피날 뻔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보여? 이게 한 줄 더 생겼어요. 여기에 쉽게 누르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원래는 요지랄 해가지고 요지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여기 끝에 부분 뿅 누르면 된다. 야, 이런 것도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다. 확실히 소비자 친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요거 하나 있음으로써 인해서 그래픽카드 락 자체가 굉장히 손쉽게 변했어요. 이거 나무젓가락 안 써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힘을 조금만 줘도 잘 잡히네요. M.2 방열판도 이거 예전에 비해서 M.2 방열판이 좀 많이 두꺼워진 것 같거든요. 내 느낌이니? 이건 많이 두꺼워졌는데? 나 이 정도로 M.2 방열판 두껍지 않았었어요. 보여요? 이게 M.2 방열판 요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항상. 근데 거의 2배가 됐어요. 이게 SSD에 달라붙는 부분이거든요. 모스펫은 드라이버 모스로 12+1+1. 그래서 i7까지도 어떻게든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지간하면은 13400, 13600, 13500 그 정도? 13700까지도 K나 KF, 뭐 KS 뭐 이런 애들은 사실 이것보다는 상급 모델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요 모델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13세대 i5를 위한용이라고 보면 돼요. 전원부도 굉장히 잘 빠졌고 방열판 굉장히 두꺼워져서 발열 효율이라든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게 바이오스 버튼. 바이오스 버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버튼을 내가 써본 적은 없는데 그렇대요. 랜선을 연결해 놓은 상태로 그냥 이거 누르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된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내가 USB 꽂아버리거든요. 나는 할 줄 아니까. 근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보시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겁먹지 마시고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게 바뀌는 거죠. 라떼는 수동인데 그래, 난 지금도 수동이야. 지금이 라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비자 친화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USB-C 타입이라든가 USB 3.0 다 지원을 하고요. 12V, 5V RGB 헤더가 이 밑에 쪽에 2개씩 장착되어 있지만 이 위쪽에도 있네요. 위쪽에도 2개씩 있어가지고 5V RGB 헤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 나오고요. 5V RGB 헤더를 수냉 쿨러에서 하나를 썼어.
내가 그래픽카드 지지대라든가 뭐 밑에 방열판이라든가 그런 걸 RGB 느낌으로 동기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5V RGB 헤더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허브라든가 암수함수라든가 그런 식의 상황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메인보드는 5V RGB 헤더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2개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케어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뭐 신경 쓸 거 없이 이거 사면은 평타 이상은 볼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DDR4 제품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구매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금전적인 부분 다 아낄 수 있는 거고, 이 상급 모델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엘리트가 아니로 마스터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죠. 뭐 프로, 어로스 프로도 있을 거야 아마. 어로스 마스터라든가 어로스 프로라든가 그런 것들 제품들 보셔가지고 어로스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타 이상을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급 메인보드로 나와 있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메모리 자체가 7600까지 먹는다라는 게 생각보다 이거네요. 한 6500이나 6800 정도밖에 못 먹을 줄 알았거든. 왜냐면은 메모리는 점점 좋아질 거고,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메모리 값이 싸지고 DDR5가 많이 상용화가 됐을 때 나중 가면은 내가 7000 이상을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다 그대로야. 그런 조금만의 투자만으로도 메모리 동작도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성능을 좀 더 올리고 싶은 상황을 만들고 싶을 때 충분히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 제품은 중급 메인보드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순위로 먼저 찾아보고 집어넣고 시작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가격이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가격이 지금까지 어로스 엘리트라든가 어로스 프로나 마스터는 비쌌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가격이 비싸게 막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봐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봐봐. 어로스 엘리트가 터프 게이밍, MSI 박격포 이런 거보다 가격이 비쌌던 적이 진짜 손에 꼽아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나 아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번에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박수치고 갈만할 것 같은 메인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해주신 기가바이트 코리아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1픽으로 요거를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퍼포먼스 좋아요. 광고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메인보드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간섭될 여지도 없고 제품 좋네요. 이상 조근이었고요. 혹시라도 조립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나 구매 문의 있으시다면요, www.조근컴.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1: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뿅.